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자, 오늘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혼인이혼 통계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한국의 결혼은 어떻게 될지를 상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한국인의 결혼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너무나 예상하기 쉽죠.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많이요. 자, 1996년과 비교해 보자면은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IMF 이전만 하더라도 결혼은 꽤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는 뚝뚝 떨어지고 있다. 제일 큰 원인은 뭘까요? 인구 구조입니다. 자, 1970년까지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신랑 신부가 그 정도로 많았던 건데 지금 결혼 정년기인 30살, 92년생은 73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신랑 신부의 수 자체, 머리 수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죠? 자, 작년에 27만 명 태어났으니까 앞으로의 혼인 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인이 다가 아니에요. 자, 조혼인율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인구 1000명당 몇 명이 결혼했냐를 보는 건데요. 1980년만 하더라도 10명이었는데 그게 4명으로, 이것도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도 줄어들었지만 그 남아있는 사람 자체도 결혼을 잘 안 하거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하기 조금 길 것 같고요. 자,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결혼은 꼭 해야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최초로 50% 이하로 떨어진 게 2018년이었고요. 자, 근데 미혼 남성,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36%, 22% 정도만 꼭 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60세 이상은 꼭 해야 된다라는 비율이 71%라 생각 차이가 꽤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듀오의 조사를 보시게 되면은 남성과 여성이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남성 쪽을 보시게 되면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그나마 남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여성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율이 떨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들이 꺼리는 요소들이 조금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평균 초혼 연령은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최초로 결혼하는 연령, 재혼 빼고요. 자, 이거는 조금 의외의 결과였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0.1세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조금 젊어진 거예요. 아주 조금 의미는 없는 숫자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0.2세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뭐 과거와 비교해보자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연령대에 제일 많이 하는지 분포를 보시게 되면은 남성들은 제일 많이 하는 연령이 30대 초반이 1위고요. 그 다음이 20대 후반, 3위가 30대 후반이었다고 해요. 반면에 여성을 보시게 되면 이게 웃겨요. 자, 2010년 그래프가 회색으로 나와 있는데 압도적으로 20대 중후반에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그래프가 많이 달라졌죠. 자, 지금 제일 많이 결혼한 연령은 20대 후반일 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이 30대 초반, 30대 후반까지도 많이 결혼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인을 늦게 하면 할수록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아무리 난자 정제를 냉동시킨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자,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혼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 경기, 세종, 전북? 자, 혼인율이에요. 혼인율로 봤을 때는 세종에서 인구 1000명당 결혼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서울, 제주, 경기 순이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혼인 건수로만 봤을 때는 경기, 서울, 부산 순입니다. 인구가 많은 쪽이 결혼을 아무래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종시는 인구도 적은데도 혼인율은 굉장히 높다.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혼 신혼부부의 나이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딜까요? 가장 늙어서 결혼하는 지역. 자, 이거는 예상이 되실 수도 있어요. 서울일까요? 제주? 충북? 전북? 결과는 서울이 제일 늙어서 결혼을 많이 합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마찬가지예요. 자, 참고로 남성 신랑 가장 젊은 지역은 어디냐면 충북이고요. 32.6세라고 해요. 그리고 여자 신부 가장 젊은 곳은 충남 30세라고 합니다. 30살 때 결혼을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통계 결과 이혼은
줄고 있을까요? 늘고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혼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통계 결과는 달라요. 자, 이혼율은 2003년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결혼도 적게 하다 보니까 이혼도 적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또 조 이혼율로 보세요. 인구 1000명당 이혼율을 보시게 됐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은 어딜까요? 자, 서울, 제주, 인천, 부산. 이것도 건수 말고 이혼율로만 보는 거예요. 1000명당 제일 많이 하는 지역. 그랬을 때 제주가 1000명당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으로 꼽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충남, 인천, 경남 이런 순이네요. 자, 그리고 세종과 서울이 이혼을 제일 적게 하네요. 아무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들이 이혼을 적게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주는 왜 이렇게 이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 원인 조사를 한 것이. 혹시 제주도에 계신 미래채널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너스로 이 결혼에 관한 설문조사는 듀오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전국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그랬을 때 재미난 결과들이 있습니다. 미혼 남녀의 평균 이성교제 횟수는 몇 번일 것 같으세요? 몇 명 만나고 결혼할까요? 듀오의 1000명 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평균 4.1회, 1명 정도라고 합니다. 한 4명 정도 연애로 간보다가 결혼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더 충격적이에요. 이성교제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연소득 2천만 원 미만, 그리고 고졸 이하가 눈에 띄게 높았다. 자, 아무래도 돈 없으면은 연애하기도 힘들고요. 결혼하기도 힘든 건 당연한 것이고, 자, 고졸 이하.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재밌게 본 결과인데, 적전, 혼전 성관계 시기 1위는 어디였을까요? 어떤 때? 언제 성관계를 하는 게 제일 적정한가요? 자, 만나자마자 아니면 한 달은 만나보고 결혼을 결심한 후에 아니면 혼전 성관계는 절대 안 된다? 뭐가 제일 높았을까요? 자,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일 높았던 게 1개월 이내에도 무방하다. 이쪽이 제일 높았고요. 근데 남성이 43%로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아요. 역시나 신체적인 구조,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딴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여성 비율 높았던 게 2위가 결혼 결심 후에 자기는 성관계를 가진다. 적정 시기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또 높았던 게 이제 결혼식 전에는 불가하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이게 거의 한 3배 정도 높다라는 거. 이것도 당연하게 예측이 가능하시죠.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입장 차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결혼 전 연인과 합의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남성 쪽만 보시게 되면 5위부터 볼게요. 이혼 재산 분할, 가사 분담, 자녀 양육, 가정 수칙. 1위, 합의하고 싶은 1위는 무엇이냐면은 재산 관리입니다. 아무래도 남자는 돈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요. 여성을 보시게 되면은 5위부터 봤을 때 자녀 양육, 재산 관리 4위로 되어 있네요. 가정 수칙 2위가 양가 예절이에요. 남성에게는 없었던 게 2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월드에 대한 그 압박이 있겠죠. 부담감이. 자,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재산 관리는 4위로 내려갔으니까. 가사 분담. 자, 저 남성이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팽개쳐 칠 놈인가? 그런 것들을 따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역시 남자는 돈 부담, 여자는 경력 단절과 독박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더 이상 결혼이 미래에는 당연하지 않은 사회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의 미래 결합 방식은 무엇일까요? 좋아하는 사람과 결합을 했을 때, 결합을 하고 싶다면 제일 좋은 방식. 거기에 있어서는 제가 미래특강, 결혼의 미래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놨기 때문에 이 영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미리 스포를 드리자면은 동거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것이 제일 현실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